안녕하세요. 캡틴 스타입니다. 저는 레이터예요. 애기예요.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책은 바로 파이 이야기입니다. 먹는 파인가요? 아니요, 네. 사람 이름은 아니고, 네, 사람 이름이죠. 이게 애칭으로 파이라고 불렸던 인도 소년이 주인공이고요. 이한 감독님이 영화로도 만들어서 개봉했던 동명의 소설입니다. 먼저 이 소설이 훨씬 더 유명했고요. 예, 그 후에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영상미가 뛰어난 영화도 개봉을 했었죠. 네. 파이 이야기 한번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배 이름이 뭐였죠? 팀춤호. 네. 침충호에서 배가 파손됩니다. 아닌데요. 왜요? 네, 배가 너무 폭풍우가 세서 이제 이렇게 근데 버스는 물이 이렇게 그렇죠. 들어오면 되는데요. 그 파이 이 가족들은 이제 동물원을 원래 이제 했었어요. 동물들을 배에 싣고 이제 그 어디로 가는 길이었죠? 일본인가? 캐나다. 캐나다로 가는 데였던 건데. 그러니까 캐나다로 가는 근데 배가 일본 배였잖아요. 아, 배는 일본 화물선이었죠. 네, 그래서 캐나다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빠져서 폭풍을 모두 하는 배랑 같이 가라앉아요 가족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파이는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호랑이가 네. 있는 거예요. 호랑이랑 호랑이. 같이. 예, 리차드 같이. 파커라는 네. 아주 무서운 호랑이랑 그리고 뭐 오랑우탄, 얼룩말. 얼룩말,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이. 몇 뭐 가지. 쥐도 있었고. 네. 아니 근데 다 죽고 말지만 아니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가 근데 배가 고프니까 며칠 후에 동물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네. 호랑이를 다 잡아먹게 되죠. 아니면 이제 이 파이를 또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파이는 이제 동물을 조련시키려고 호각을 붑니다. 예. 계속 호각을 불고 본인이 주인이라는 것을 리차드 파커에다가 계속 주입을 시켜주죠. 영역 그리고 표시도. 거기 보면은 약간 구명보트 안에 물을 만드는 거 같은 게 있고. 예, 햇빛 정육이. 그래서 처음에는 보트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그 네. 옆에 매달아서 작은 뗏목. 뗏목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호랑이랑 같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게 또 없어져요, 아예. 네, 폭풍이 심한 날에 또 없어지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난을 당해서 이제 낚시도 하고 막 날치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물고기가 되게 신기한 게 많이 잡아요. 약간 이상한 건 것 같아요. 이 약간 소설이 좀 환상적인 이제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린 소년이 그 태평양에서 한복판에서 그 생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뭐 낚시도 하고 뭐 어쨌든 거북이도 나중에 잡아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가장 또 웃겼던 것이 나중에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앞이 안 보이게 될 지경이 왔는데요. 근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어떤 또 앞이 안 보인다는 갑자기 사람을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네. 등장하는 게 약간 꿈같이 들려서 약간 갑자기 그냥 서서히 들려오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그냥 꿈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호랑이랑 말을 한다고 우리가 또 느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 그 마지막에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갑자기 탁 했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약간 책에서는 그 사람이 결국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물물 교환을 하자고 얘기하고 뭐 부츠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서로 이제 넘어와서 파이를 목을 조르고는 자기 배로 끌고 가려고 약간 그런 시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호랑이가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호랑이한테 리처드 파크한테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래서 걔가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얼굴까지 먹혀서 누군지 못 알아. 네, 약간 좀 잔인한 부분들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남기 위해서 파이는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리차드 파커가 먹잇감으로 해서 잡아먹지 않았다면 본인 대신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또 고마운 감정도 느낍니다. 네, 그래서 파이가 근데 또 그 미끼로도 쓰고. 예, 극한 상황에서 사실 이 파이가 엄청
육식을 하지 않는 채식주의 네, 힌두교를 믿는. 네, 엄청난 채식을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하게 되는데, 그 거북이, 물고기, 낚시를 처음으로 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장면도 처음에는 그 살생을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천에 감싸고. 예, 목을 졸라서, 손석기로. 예, 아무튼 뭐 목을- 도끼로 나중에 자르기도 하고 목을 조르고서 네, 나중에 뼈를 어스러뜨리기도 하는 이런 이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감정적인 어떤 느낌, 이렇게 죄를 짓는 듯한 채식주의자가 이렇게 살생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근데 생존을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들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다음에 거북이를 또 사냥하죠. 그렇죠. 거북이를 호기심 많은 또 거북이가 네. 이제 왔을 때 근데 그걸 용케 또 밧줄을 걸어가지고는 네, 엄청 힘들. 예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거북이가 너무 잔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이런 묘사들이 그래서 칼로 목을 친 다음에.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묘사되는 장면들이 어른용 이거 수위를 좀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우여곡절 끝에 네, 섬에. 어떤 섬에 닿게 되는데 섬에 닿은 얘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네. 처음에는 신기루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도 그 물놀이나 방방장에서 막 뛰다가 내려오면 어지럽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엄청 어지러워했죠. 네. 그렇죠. 약간 육지멀미 말로만 들어봤던 그런 육지멀미를 또 잘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배에서 내렸을 때 휘청휘청 어지러지려서 마치 술 먹었을 때처럼 땅이 자신을 덤비는 덮치는 이런 얘기들. 어쨌든 파이도 그렇고 이 호랑이 리처드 파커도 네.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네, 예, 그래서 걸음만 해초도 하는. 많이 먹고요. 예, 해초를 많이 먹고 좀 들어가- 먹을 게 너무 없을 때 이 섬에 닿기 전에 저는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네, 모든 걸 이렇게 막 먹어요. 먹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호랑이를 길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이 파이가 그 리차드 파커가 눈 대변을 네. 치워주는 그 조련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호랑이가 자기의 변을 막 숨기는 걸 보고는 이게 나에게 복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낌새를 느끼는데요. 한편으로는 너가 싼 이제 똥도 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약간 이런 위압감 같은 거를 그 호랑이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파커가 아주 힘들게 똥을 누고 있을 때 이제 컵을 받쳐서 똥을 받아오는 장면이 아주 재밌었는데요. 실제로는 뭐 한 입을 했다가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재밌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인도에 닿게 되는데 근데 섬에 거기가- 대해서 좀 얘기를 그다음에 똥 묻는 거기가 얘기 미지섬. 무지의 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다음에 거기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모두 똑같은 크기였고 그 안에 아주 깨끗했는데 물고기가 죽어 있었다고 했죠. 물고기들이 살지 않는 이상한 연못이구나 했는데 그 연못들이 좀 산성화되어 있어서 다 죽어. 동물들을 다 부식시키고 이제 삭히는 그러면서 충격적이게도 이빨이 발견되죠. 사람 이빨. 사람 이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빨을 있는데 그 몸은 어디 있는 것이냐? 아마도 다 그 식물들이 나무들이 분해해서 먹었겠다라고 이제 파이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어캣이 엄청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의 먹이도 주고 본인도 기력을 이제 회복하는 데는 됐지만 아무도 없는 이상한 무인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게 이제 멕시코로 닿아서 파이는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목이 좀 재밌었어요. 리차드 파커 다 끝났다. 우린 살아남았어. 믿을 수 있니? 내게 도저히 말로 표현 못할 신세를 졌구나. 내가 없었으면 난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 리차드 파커 고맙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렴. 너는 평생을 동물원의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았지. 이제 밀림의 제한된 자유를 알게 될 거야. 잘 지내기를 빌게. 인간을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친구가 아니란다. 하지만 나를 친구로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그건 분명해. 너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있을 거야. 이 쉬쉬 소리는 뭐니? 우리 배가 모래에 걸렸나 보다.
자, 잘가. 리처드 파커 안녕. 신의 가오가 함께하길. 어쨌든 리처드 파커는 이 육지에 닿으니까 밀림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느꼈나요? 결국 이제 호랑이하고 파이가 어떻게 보면 파이는 정말 호랑이랑 어떻게 태평양 바다 한 군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보트에서 이 그림에 이 표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한편 리차드 파커가 있었기 때문에 또 파이는 기운을 내서 이 먹을 거가 또 생기면 이제 리차드 파커한테도 주고 또 호랑이가 배가 어느 정도 불러야지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호랑이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또 먹을 걸 구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힘든 것이지만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파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느꼈나요? 파이하고 호랑이. 저는요, 호랑이랑 이렇게 나온 이 그냥 그 서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글에 대한 게 되게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이 좀 특이했어요. 네,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호랑이가 좀 친숙하죠. 네.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든지 호랑이 담배 피는 예, 호랑이 시절에. 담배 피던 시절이나 해님 달님 같은 경우에 이제 호랑이가 이제 동아줄을 자꾸 올라오다가 떨어져서 뭐 이제 수수한테 떨어져 죽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호랑이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친숙한 동물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무서운 맹수인 거는 틀림이 없죠. 알라디타는 좀 어떻게 느꼈나요? 이거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참 이 상상력이 정말로 이 일을 이제 소설에서는 듣고 그걸 가지고 쓴 것처럼 했는데 그건 좀 궁금합니다. 진짜 이게 어느 정도의 바탕이 된 얘기가 있었는지 어디까지가 창자이고 어디까지가 좀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 건지 어쨌든 상당히 실화 같은 이야기로 해서 잘 얘기를 썼고요. 3부에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가 또 나오죠. 이 호랑이, 이 침추모가 침몰한 거에 이제 일본 화물선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일한 생존자인 파이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난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배가 침몰을 했는지 이런 거를 들으려고 파이를 찾아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호랑이하고 이렇게 있었느냐. 그래서 오랑우탄이 바나나를 타고 그 구명보트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파이를 의심하는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다. 바나나는 물에 뜨지 않는다. 어떻게 오랑우탄이 바나나를 타고 넘어오느냐. 그랬는데 파이는 바나나를 물에 띄워보라고 저기 세면대에 띄워보라고 자기 침대 밑에 있는 바나나를 건네줍니다. 근데 결론은 바나나가 물에 뜨죠. 그때부터 이제 파이를 좀 믿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바다 한복판에 이제 장님을 만났던 얘기라든지 계속 호랑이를 어떻게 뭐 지냈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이가 사실 두 번째 얘기를 해줍니다. 동물이 안 나오는 얘기. 그래서 어떤 요리사, 프랑스 요리사가 있었고 네 명이 자기의 엄마하고 선원하고 이렇게 같이 네 명이 살아남았다가 프랑스 요리사가 결국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엄마까지 죽이고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프랑스 요리사를 죽인 다음에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좀 충격적이죠. 그런 약간 내용들이. 동물에서 바꾼 사람으로 바꾼. 예,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사실 소년 너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은 엄마 뭐 이렇게 얼룩말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은 또 그럴 듯합니다. 그 얘기도. 그런데 이제 묻는 거죠. 동물이 나오는 얘기가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만 나오는 얘기가 마음에 드는 건지. 근데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는 너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잘한 일을 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듣는 일본 사람들은 그냥 동물이 나오는 쪽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파이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했는지는 밝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래서 파이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 이 파이 입장에서의 이제 신을 믿는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자기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나요? 네. 네, 오늘 또 좀 늦은 시간이라 졸려하는 알라디타와 에디입니다. 막 지금 잠이 와가지고. 자, 오늘 얘기 나눠본 책은 파이 이야기고요. 영화로도 보면 상당히 이제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설로 보시면 생각보다 좀 잘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예, 동화로만 보기에는 좀 너무 영화에는 가려진 부분이 네, 많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리커버드 에디션이었고요. 예, 책의 재질도 상당히 이제 표지가 왠지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본 파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